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천리를 강의하겠습니다. 권 3권이에요. 가종입니다. 가종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이제 적천수의 잠 임철조 선생이 애매모호한 이론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종격을 확장을 했다는 게 눈에 띄죠. 예, 그런데 좀 다른 이론, 종격을 부정하는 분들도 이 양반의 이론에 대해서 좀 약간 그래요?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든 저렇든 저는 임철조 선생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네. 진종지상, 유기인에서 어찌기자입니다. 진종이라는 상은 뭐 얼마나 있겠느냐, 몇 사람이나 되냐. 가족 역시 가발한다. 분명히 발달할 수 있다. 그 기몸, 기신, 네, 일주, 그 일신을 발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출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한 8가지 경우를 쭉 끊어놨습니다. 자, 가종자, 이건 정의예요. 가종이란 뭐냐라고 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근천, 뿌리가 약하고요, 역박, 기운이 없어요. 불능자립,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국중에서 사주로 돌아가요. 비록 비겁이나 인수가 있기는 있다 치더라도 역작업불가, 나 자신 하나도, 그러니까 비겁이나 인수가 자기 자신 하나도 돌볼 수가 없을 경우에 일주 역시 난의고, 이거 고자는 기댈 고자입니다. 이것도 의지하다는 뜻이고요.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단지 어디다 집어 던지냐, 종인,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형태는 한결같지 않지만 오로지 다 논재 논관으로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 상태를 봐서 식신으로도 따를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 어때요? 근데 사례명조 오늘은 하나만, 모두 5개인데요. 오늘 하나만 할 겁니다. 제 설명이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하나만 할 겁니다. 더불어 진종은 대동소이한데, 진종과 거의 비슷한데 사주에서 재관이 득시당령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은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럼 종합격도 있긴 있어요. 저 뒤로 가면. 일주 화상무기, 허약무기, 허약하고 기운이 없어요. 두 번째, 비록 비겁이나 인수가 생부, 일주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중에서 어떻게 식신생재를 한다든지, 네, 오늘 이 식신생재 하는 사주가 있어요. 식신생재 재생관 해서, 그렇게 해서 관생인까지예요. 그런데도 그 인성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는 거듭해서 파인, 인성을 파한다는 뜻이에요. 혹여 관성이 겁재를 또 눌러주거나요. 그러면 일주는 무종, 따를 데가 없다, 의고, 또 의지해서 따를 만한 데가 없다. 단지 어디에 의지하냐? 재관지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재지세왕, 재성의 세력이 왕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재, 즉 종재할 것이요. 관의 세력이 왕하면 즉 총관하면 될 것인데, 종재를 할 경우에 해시, 대운이 식상운으로 가든지 제왕지지로 가면 좋아요. 종관을 할 때는 재간지장으로 흐르는 게 좋겠죠. 역시 능히 흥발할 것이다. 간기의향, 그 의향을 따라서 배기, 행운 의시, 이렇게 행운을 잡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지상에서는 단지 중요한 것은 행운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운이 따르는 대로 쭉 같이 가야 돼요. 비겁이나 인수운으로 가면 안 되죠, 절대요. 그리고 종하는 걸 순운이 따라야지 그 반대되는 오행이 오면 안 돼요. 종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을 깨는 비겁운으로 오면 안 되고요. 종관을 하고 있는데 그 관성을 깨는 식상운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행진운, 가짜로 행하더라도 운은 진짜로 와야 된다. 역시 부기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가 진운이라고 하는가? 만약
종제에서 비겁 분쟁. 비겁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거. 비겁으로 오면 분쟁이 일어날 것이요. 관사로로 가면 이렇게 종제를 할 때 관사로로 가면 반드시 귀할 것이요. 식상운으로 흐르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수가 암암리에 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재운으로 흘러요. 왜? 재극인을 해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살이 관살이 어떻게 돼요? 재성의 기운을 설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식상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식신생지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 종관사를 하는데 이 비겁 방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관운이 와서 딱 그걸 비겁을 제거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거. 요 식상 파관 식상이 관을 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재운으로 가면 녹이 중하다, 벼슬이 중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중하다라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식신생재 재생관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수설관, 그럼 관이 약해질 거죠. 인수가 관을 설하면 중요한 것은 재운이 와서 인성을 깨트려 버려라 라는 거예요. 위 말해서 가행진운이라하니 불기 귀하지 않으면 역시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차자 이와 반대가 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추세 세력을 쫓아간다든지 기의 의리를 꺼린다든지 심술은 어디에요? 부단히 아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심술 부리는 것이. 만약 앙증이 세운에서 불패 어그러지지 않으면 억가 부진 가짜를 누르고 진짜를 딱 잡아주면 비록 종사 출신은 한미하지만 역시 이 굴기 이거 보세요. 굴기 하죠? 중국에서 굴기 반도체 하듯이 굴기 가성 집안의 소리를 벌떡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이 굴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역시 필정 반드시 바르게 될 것이다. 차는 이는 곧 원탁 유청한 것이다. 원료는 탁하지만 흘러서 깨끗한 상이 된 것이다. 흘러서요. 의심구야라 자세히 살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8번째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명적 하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장도 역시 건 역평자의 연구 논문에서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론의 이론의 체계화에서 종격의 확장과 용신이론 두 번째가 뭐예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근데 2번에 가종격의 용신론을 넣어놨다라는 것이죠. 임철조는 종격에서 다시 진과 가를 나누었다. 가정이라는 사주 중에 나를 도와주는 인수나 비겁이 월주나 시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와 시지에 있어요. 그래서 연주나 시지에 있어야 돼요. 일간을 돕는 듯 하지만 무용지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인비대운으로 흐르면 평생 녹록한 삶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명주가 바로 운에 달린 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진종과 가정의 차이는 진종은 처음부터 사주체가 종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경우이며 가종은 사주의 일간주의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면서도 종 못하는 경우 기회를 봐서 종을 한다는 이 종도 못하는 경우에 종을 하는 이론이다. 요점은 결국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다. 단 가종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해서다. 사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엔 대운이 종을 말리는 육신으로 흐르면 진종운이 된다. 그래서 비겁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칠살격으로 봤지만 철초 선생께서는 가종살로 보셨어요. 가종살. 그 이유가 왜 가종살로 보셨냐면요. 요 사화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요걸 요 밑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쓸게요. 인수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사화가 기토일주군요. 그래서 자, 계사 을묘 아주 칠살이에요. 을묘 기해 그리고 계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토일간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자,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천간으로 보나 지지로 보나 유일무이하게
기토 혼자 있고요. 고립무원이죠. 그런데다 이 사화가 정인이죠. 연지에 있어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종살로 보시고요. 만약 여기서 사화가 화기운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건 종살이 될 수가 없죠. 왜? 목생화 화생토로 하고 할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 사주가 바로 재운으로부터 흘렀다는 거예요. 종살에다가. 그래서 아마 이 갑인대운은 안 좋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관운이 들어오니까요. 관운이란다. 사실은 관운이네요. 그럼 이게 목생화 하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어려서부터는 얘기를 안 하시고요. 이 임자 신의 대운이 발복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살을 종살, 재성이 와서 살을 도와줘서 그렇죠. 자, 춘토 허탈한 건 확실해요. 묘월의 기토는 진짜 병화가 있어야 많이 좋죠. 네, 그래서 허탈하죠. 살세당관하고요. 예. 목체 금토용조예요. 그런데 전 불용이라고 했지만 프로그램에선 금이 용신이다라고 했어요. 아는 구무죠. 예,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철조선생 편에 들어있죠. 왜냐면 일주를 보게 되면요. 금을 쓸 기력이 없어요. 자식날 기운도 없죠. 재우왕지, 예, 재성이 왕한 지지를 얻고 있어요. 해서 희기 사회 봉충 파인했다. 이게 건너와서 충을 할까요? 저는 하지 않는다 봅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는 해도 그렇게 해수가 사화를 충한다 라고는 안 하고 이 재성운이 들어오면 인성이 날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격은 이루어졌다. 기명종살로 이루어졌다. 명을 버리고 살을 따른다. 그러나 묘유 충살했다라고 했는데 묘와 유가 충을 했을까요? 안 했죠. 그것은 또 사유 반합 회국을 이룬데요. 그건 아니죠. 부작 진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위 출신은 한미했으나 묘한 것은 가운데 해수가 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이 원탁 유청, 예, 원류는 탁해지만 흐르면서 청해졌다. 그런 능이 뭐예요? 굴기가성, 예, 굴기가성을 한 사주예요. 이제 굴기라는 뜻이 확실히 나오죠. 예, 잡아 올린 거예요. 뽑아 올렸어요. 출류 발췌라고 해서 동지들.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서 발췌 이렇게 뽑아 올린 거죠. 그래서 조유반수 일찌감치 풍립학교에 들어갔고요. 임자를 먼저 거론하시죠. 임자운에 연등과갑했고요. 이 중서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황당을 밟았다라고 했어요. 탁 관찰사까지 됐고요. 신의 운엔 금어수실 해서 상생 신의 운도 좋아요. 상생불패. 그런데 환도 평탄했고요. 장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쯤 와서 이 사주를 아마 명주가 봤겠죠. 철조선한테 제가 운이 어디까지 갈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봐놨고 장래 경술운이 오면 당신은 토금이 병왕에서 수목양상, 수화목이 다 상할 것이니 두렵다. 불면 의외의 외풍파. 우리도 풍파라고 그러죠? 예, 참 안 된 사람, 풍파를 맞은 사람은요. 그래서 불면 뜻하지 않게 의외로 풍파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술대운이 되면 끝이다라는 것이죠. 역방자가 보기에도 이 명조는 가종살격이다. 월지와 일지의 합으로 목국을 이루고요. 그 살국도 없는 수기운동하니 목과 수의 기운이 대세다. 그러나 연지사와 일주가 기토를 도우려 하지만 명조상 수기운이 강하여 고림은 처지인지라 도우려는 마음은 있으나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서 가종살로 이루겠다. 이 가종격은 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중년대운 가종격 용신인 수목운을 홀러 호운이 된 사주다. 진종은요 사주체가 종제격 종사를
확실하게 이름으로 인하여 제와 사를 따라 제사론으로 흐르면 대발한 것이나 이 가종살제격은 명조 자체가 미약하나마 일주를 돕는 인서가 비겁이 연주 아니면 시지에 있으므로 일주는 그 도움을 바라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주는 연지의 사화를 용신으로 쓸 수 없다. 병약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따지면요, 목체예요. 목이 5.6이에요. 이거 빨갛게 해볼게요.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5.6이고요. 화가 0.3이에요. 이게 인수가 사화가 저게 사화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 1까지도 봐주는데 0.3이 나오네요. 프로그램에서. 토가 1.0이고요. 그럼 화토로 보면 솔직한 얘기로 기토 일주에서 용신은 솔직히 화와 토를 써야 되는 사주거든요. 그거 쓸 수 없으면 뭘 써야 돼요? 나머지 종할 수밖에 없죠. 금수목으로요. 금수목으로 올려야 되겠죠. 화토가 이렇게 모자라니까요. 토가 1. 이건 1이라는 건 곧 일주가 1을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0.3, 인수가 없고요. 금이 2.6, 수 4.0이고요. 그래서 금수목이 대세를 이루는 사주예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금의 용신이라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고쳐놨습니다. 수목으로요. 여기서 프로그램과 철저 선생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시지의 유금을 용신으로 하였으나 본은 역평자의 견해로도 철저님의 감목표에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식신인 유금은 일간의 기토의 기운을 설기를 하여 일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연지의 사화도 능력이 부족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종살격이에요. 맞습니다. 가종살격이에요. 그리고 자평진전엔 가가 없어요. 가종살격이. 이것이 바로 이제 평간격으로 보는 것이죠. 평간을 뭐부터 찾아요? 눌러주는 식신부터 찾죠. 그러면 어떻게 저 유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유금을. 자, 그렇게 된 사주인데요. 가종살격을 하나 제가 배드렸어요. 이 가종제격이고요. 가종제격은 제가 이 사람을 하나 감명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몇 번일까요? 342번이네요. 프로그램에서 이 유금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체 금토염조예요. 그러나 제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꿔서 목수 시용에 수용신을 잡든 목을 잡든 잡으면 이렇게 초년이 운이 좋습니다. 경술대운이 제일 불안하죠, 지금. 그리고 이 운도 안 좋고요. 올해 11살이니까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지금도 좋지 않겠죠. 임자 신의 대운이 최고 좋은 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례명조 겨우 하나 했으니까요. 나머지 4개도 제가 연구를 해서 이게 진짜 종이 될까? 라고 의심이 되는 사주는 과감히 저도 이거 종살로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역시 연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철저 선생의 이론도 맞는가? 고개를 깨우뚱대봐야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진짜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어린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